자, 이제 표현들을 하겠습니다. 이 표현들은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대신 시험에 나올 게 약 3, 4개 딱 정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훨씬 쉽습니다. 이건 양이 엄청 많잖아요. 이건 시험에 나올 게 약 3, 4개 정해 있어. 시험은 더 쉽습니다. 자, 그럼 이제 표현들이는 무권들이지만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들이처럼 본인이 이행하는 겁니다. 다시 표현들이는 성질이 무권들이지만 표현들이가 성립하면 마치 유권들이처럼 본인이 그걸 이행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5억짜리를 우리에게 대리권 주면 얻는데 우리 병을 만나서 갑이를 혐의하고 매매했죠. 그럼 이게 무권 대리가 돼서 둘 간 원칙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출발점은 다 무권들이죠. 근데 우리 얼마에 매매했냐면 만약에 이걸 7억에 매매했다 해보세요. 그럼 7억은 5억짜리인데 갑한테 유리하죠. 근데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습니다. 갑은 이행하고 싶겠죠. 그때 본인은 아까 본 것처럼 추인하면 돼요. 그럼 이게 소급의 유효가 되니까 둘이 7억 이행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 저것을 3억에 매매했다. 5억짜리인데 3억 매매는 누구한테 유리해요? 병한테 유리하죠. 근데 무효니까 이행할 수 없어요. 그럼 병은 3억이 이행하면 좋겠죠. 그때 병이 표현들을 정합니다. 따라서 무권들은 원래 무효인데 본인에게 유리하면 추인하면 되고 상대방에게 유리하면 표현들을 조항해요. 그래서 이게 인정되면 본인이 그 3억 매매 그 무권행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럼 갑이 엄청 불리하기 때문에 표현들은 언제나 인정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표현들은 이럴 때만 인정돼요. 다시 오시면 다시 의뢰계 대리권 준법죠. 3억에 매매했습니다. 그럼 표현들이가 인정되려면 자 의뢰계는 대리권이 없는데 있는 것과 같은 완벽한 외관이 있어야 되고 그 외관을 병이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란 외관을 믿는 바람에 사실 대리권이 없죠? 그 사실을 꿈에도 몰랐다. 선이 오가셔야 돼요. 그럼 병은 이걸 믿었으니까 표현들이 주장할 수 있나요? 아직은 주장 못합니다. 자, 갑이 이 행위에 대해서 책임질 만한 잘못을 했어야 인정됩니다. 그래서 의뢰계 대리권 없는데 있는 듯한 외관을 갑이 만들어줬어야 돼요. 이 외관 형성에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을 때 그때 갑은 잘못했죠. 대리권도 없는데 있는 외관을 자기가 왜 만들어줘요? 갑이 만들어준 외관을 병이 신뢰했으니까 그때 본인이 이 행위를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현대리는 본인이 이 행위를 책임질 만한 잘못했을 때 인정됩니다. 그럼 그 잘못 원인 제공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서 이 3가지가 있는데 시험은 120조밖에 안 나와요. 이건 가끔 한 지문 나올까 말까 합니다. 일단 시험 범위가 확 줄어드는 그리고 자 뭐든지 판단식은 행위 당시에요. 만약에 병이 다시 청한테 매매했다면 자 이게 무권들이죠. 이건 무권들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무권들이 행위 당시만 기준이니까 행위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표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이건 무권들이 아니죠. 뭐든지 행위 당시에요. 이건 무권들이 아니니까 그 이후 사정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승계인은 전득자는 표현들이 주장할 수 없어요. 뭐든지 행위 당시에 있었던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다. 먼저 행위 당시의 기준입니다. 전득자 X. 그래서 모든 3가지 모든 표현들의 공통점은 첫째, 상대방은 선이 무과실이고 둘째, 이 직접 상대방만 주장할 수 있고 전득자는 주장 못한다가 3가지 공통점입니다. 그럼 시험에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125조부터 빨리빨리 해볼게요, 이제. 먼저 125조는 좀 이따 보겠지만 법정들이 적용 안 됩니다. 그럼 이거 2가지는 법정들이 적용돼요, 좀 이따. 그럼 자, 155조가 있습니까? 35페이지. 뭐, 여기는 그냥 읽어보는 겁니다. 여기서 막 힘 빼지 마세요. 법정 보세요. 자, 125조. 제3자가 상대방에 대해서 타인이 무권대리인 또는 표현대리인, 가짜대리인, 대리인에게 대리권 수염을 표시한 자 본인은 그 대리권 범위에 행한 그 타인, 대리인과 그 3자 상대방과의 범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가 본인이 책임진다 그거였어요. 그러나 제3자가 대리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책임이 없다. 그러니까
모든 표현대리는 다 상선무였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일단 여기 보세요. 이게 수권행위죠? 수권행위라 125조는 법정대리에 적용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수권행위로 써있으니까 이무대리만 적용된다. 자, 그럼 갑이 엑셀을 팔기 위해서 우리에게 매도할 대리권을 주면서 내 인감이 있는 위임장까지 교부했어요. 인감 있는 위임장 교부했죠. 근데 누군가가 갑에게 전화가 와서 너희가 친한다며 을칠 안 좋아 조심해 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뜨끔했죠. 쫓아가서 야 너 그냥 팔지 마. 너 팔지 말아 했다 라고 수권행위를 철회했어요. 그럼 수권행위 철회하면 위임장도 뺏어와야겠죠. 근데 우리 뭐라고? 째려보니까 깜빡이 잊고 위임장을 안 뺏어왔어요. 깜빡이 잊고. 그러니까 위임장이 우리에게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 질이 안 좋은 놈이라 위임장 남아있죠? 그 위임장 보여주고 매매해버립니다. 그 위임장 보여주고 매매했어요. 그리고 등기까지 다 넘겨버렸다. 그러면 을은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했죠? 이게 무권대리예요. 그럼 을은 비싸게 팔아요? 금매를 싸게 팔고 도망가요? 금매를 싸게 팔았겠죠? 그러죠? 그러더라도 이건 무권대리 무효라 무효입니다. 금평은 금매로 싸게 샀으니까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그때 표현대리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자, 갑은 이 행위에 책임질 만한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잘못했죠? 위임장을 회수 안 해가니까 병이 그걸 믿었잖아요. 그럼 책임져도 싸죠? 그래서 표현대리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사실 전혀 모르니까 위임장을 믿는 바람에 전혀 모르죠? 표현대리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대리권 수요표시 표현대리란 우리에게는 대리권이 없거든요. 없는데 위임장을 안 가져가니까 안 가진 행위가 마치 대리권 수여한 꼴이 되는 겁니다. 갑이 잘못했죠. 갑이 이걸 책임진다. 그래서 이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은 을 잡아 죽이면 되겠죠. 이게 대리권 수요표시입니다. 그럼 이 시험 뭐가 나오냐면 한 장 넘겨보세요. 죄송합니다. 넘기지 마시고 35페이지. 아까 125조 봤나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 4줄 있죠. 이제 시험은 나오면 그게 나옵니다. 가끔 어쩌다 한번.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 준 바 없어요. 대리권 준 바 없는데 우리 사람들에게 저는 갑의 총판점이에요. 저는 갑의 대리점이에요. 이 말을 막 사용하고 다닙니다. 근데 이 말을 사용하는 걸 갑이 알았어요. 갑은 대리권 안 주는데 우리 이 말 한 걸 갑이 알았다. 그럼 갑은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입을 막 찢어버려야겠죠. 근데 알고도 내버려 두네요. 우리 잘 계셨어요. 인사하니까 알고도 내버려 둬요. 알고도. 그럼 제3자가 오기에 사실 을은 대리권 없는데 이걸 알고도 내버려 두면 대리권 있는 걸 알겠죠. 갑 잘못했죠. 그래서 제3자가 대리권 있는 걸로 믿고 거래했다면 이 행위는 당연히 갑이 책임질 만 잘못했죠. 책임지는 겁니다. 그게 125조예요. 그래서 대리권 수요 표시는 꼭 대리권 또는 대리인 그 말을 사용한 경우에 한정되지 않아요. 이렇게 명칭 사용을 무기인 승낙한 것도 때로는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밑줄이 셋째 줄에 밑줄이 있죠? 명칭 사용을 무기인 승낙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은 그게 가끔 나옵니다. 넘기시면 이제 3번 고난을 온 표현들이 시험 이게 나옵니다. 법조문 보세요. 자, 126조. 대리인이 그 고난 왜죠? 왜? 왜라 무권대리. 왜의 법률에 의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고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까지 사선을 끊어요. 그러면 이제 무권대리지만 표현대리가 성립했습니다. 성립했으니까 그 뒤에 본인이 어떻게 한다? 그 행위 책임진다가 표현대리입니다. 예를 들면 갑이 을에게 은행 가서 저당권 설정할 대리권을 줬어요. 저당권 설정이 필요한 등기 서류랑 인감을 다 줬겠죠. 근데 이리 그거 가지고 은행이 아니라 병을 만나서 팔아버립니다. 그리고 등기 서류가 있으니까 갑에서 병 앞으로 이전는 게 있어요. 그럼 자, 을은 매매했죠. 매매할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이게 무권대리죠. 저당 설정을 할지 매매하는 적 없지 이게 무권대리입니다. 그렇죠? 그럼 둘 간의 무효라 이 등기도 무효가 돼요. 그럼 을은 비싸게 팔았어요? 금매를 싸게 팔고 도망갔어요? 금매를 싸게 팔았으니까 그거 병에게 유리합니다. 그럼 병은 유효로 바꾸면 좋겠죠. 이해가면 좋겠죠? 그래서 병이 을에게는 사실 매매할 권한이 없는데
저당권 설정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필요한 등기 서류나 그게 그거 거의 똑같거든요. 따라서 병이 보기에 우리 매매할 권한이 있다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표현들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이게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 안 돼요.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표현들이 인정되면 본인이 이 매매를 책임지기 때문에 그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권한을 놓은 표현들의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럼 시험 뭐가 나오냐면, 자, 이게 성립하려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첫째, 뭔가 권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권한도 없었다면 애초에 성립하지 않고, 다음 그 권한을 넘었죠. 월권, 권한을 초월하는 대리가 있어야 되고, 다음 표현들이 믿을 만한 법에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세 가지가 있어야 표현대리가 성립합니다. 근데 우리는 시험이니까, 자, 표현대리가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는다, 결과는 물어본 적 없어요. 왜냐면 이런 판례 수백 개고 남 집안일 알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이니까, 그래서 시험은 결과를 물어본 적 없습니다. 그러면 시험은 지금까지 뭘 많이 물어봤냐면, 어떤 게 기본대리권 될 수 있는가를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물어봤어요. 근데 우리 법원은 기본대리권은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이게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이걸 아는 순간 표현들이 엄청 쉬워져요. 이걸 모르면 엄청 어려운 겁니다. 지금부터 뭐뭐은 기본대리권 될 수 있다. 그럼 무조건 맞아요. 뭐뭐은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립니다. 100%까지 아니고 99%. 100% 안 했어요. 99%. 그래서 뭐뭐은 기본대리권 될 수 없다. 무조건 틀려요. 될 수 있다. 무조건 맞다. 다음 두 번째로 많이 나온 게, 그럼 기본대리권과 실제로 한 이 대리행위가 동종유사해야 되는가? 이런 것도 유하지 않다 했어요. 두 개가 전혀 별개라도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그럼 동종유사성 유하지 않다 이겁니다. 자, 갑이 을에게 내 앞으로 등기오라고 등기 신청 권한을 수행했습니다. 이건 등기소 가서 공무원에게 신청하는 거죠. 등기 신청에 필요한 내 인감이라든가 등기서를 다 주고 내 앞으로 등기소 가서 등기오라고 권한을 수행했어요. 그럼 우리는 등기소를 가겠죠. 등기소 가지 않고 자기 채권자 병을 찾아갔습니다. 이 사채업자가 오늘까지 돈 안 주면 죽여버린다 했어요. 지금 비도 와서 땅이 묻기 좋아요. 그러니까 죽기 싫으니까 갑에게 할 등기를 병에게 등기해버렸어요. 대신, 그러니까 대물변제했다. 돈 대신 부동산 물건으로 대입변제했어요. 그럼 이건 무권대리죠. 이거 할 권한 없죠? 그러니까 그러죠. 권한 없잖아요. 그럼 이게 무효니까 이것도 무효가 되는데, 무효가 되죠. 그럼 병은 을을 죽인 게 나을까요? 이거 표현대리를 저항해서 이거 소유권 취득한 게 나을까요? 표현대리 저항해서 소유권 취득하면 돈도 받았고 사람 안 죽게 되죠. 그래서 표현대리를 저항해 봅니다. 그럼 첫째 논점, 을에게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을에게 있는 대리권은 등기소 가서 신청하는 이 공포상 권리죠. 등기소. 그럼 공포상 권리도 기본 대리권 될 수 있나요?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대법원이 무조건 돼. 뭐든지 돼 그랬어요. 그래서 등기 신청 행위도 될 수 있다. 등기 신청권 될 수 있다. 공포상 권리 될 수 있다. 또 법정 대리권도 될 수 있다. 복대리 권한도 될 수 있다. 사자 권한도 될 수 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된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실제로 한 건 개인 간의 사적 거래 사법상행이거든요. 그럼 기본 대리권은 공법, 실제로 한 건 사법, 전혀 별개죠. 그래서 상관없다 했어요. 같을 필요 없다. 따라서 을은 대물변제할 권한 없는데 병이 보기에 을에게 대물변제할 권한이 있다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인정해 줍니다. 물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인정 안 해줘요. 근데 결과를 안 물어본다 했어요. 그래서 만약 인정되면 갑이 이걸 책임지니까 유의하게 소유권 취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든지 판단시간의 행위 당시, 무권들의 행위 당시만 규정입니다. 그 이유 사정 아까 고려하지 않다 했어요. 이게 다. 시험은 이거 두 가지를 제일 많이 냅니다. 제일. 그래서 자 36페이지 양괄호 1번 요건이 있습니까? 그 말에 동그라미 2번 기본 대리권이 있어요. 아무 제한 없이 다 된다. 기억, 공포상 권리, 법조대리고 일상화사 다 돼요. 니은 보세요.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는 대리인으로 선임된
복대리인 고난도 지금까지 뭔 말인지 몰라도 돼요. 그 뒤에 기본력은 될 수 있다 그랬죠. 무조건 맞아요. 디귿 심전은 사자고난도 될 수 있다. 반가로 2번에서 1번은 뭐 현명이 있어야 되면 굳이 안 봐도 돼요. 동그라미 2번 중요합니다. 2번이 여기 동종유사할 필요 없다. 정년시험 정답이고. 다음 제일 밑에 반가로 2번은 정다운이 있어야 되죠. 즉 모든 다 선임과실 상소문에 있어요. 그래서 판단식이 행위당시죠. 그래서 그 밑에 직접 상대방 병만 주장할 수 있고 이웃사정 거하지 않으니까 전득자 못한다고 아까 모든 공통용 다 했던 겁니다. 아까 반복된 거죠. 다음 오른쪽 페이지 적용무의가 있는데 자 1번 법정대리 적용됩니다. 왜 적용돼요? 아까 법정대리권도 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긴 법정대리도 적용된다. 다음 동그라미 2번이 엄청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이 두 가지하고 오른쪽 페이지 동그라미 2번 그것도 엄청 많이 나와요. 자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이 마치 유권대리처럼 계약을 이행한다 그랬죠. 본인이 책임지는 거죠. 그러면 대리행위는 완전 유예해야 돼요. 행위는 유효니까 이행할 수 있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표현 대리권이 없거든요. 대리권이 없죠. 그거 말고 나머지는 아무런 하자가 없어야 표현대리입니다. 행위가 유효해야 이행하는 거죠. 만약에 행위가 무효라면 애초에 표현대리 나오지 않아요. 왜냐면 행위가 무효라면 이행할 수 없거든요. 행위가 103조 무효면 이행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죠. 104조 무효면 이행할 수 있나요? 강행규정 위반 뭐 이행할 수 없죠. 그러니까 표현대리라는 개념 자체가 행위 자체는 완전 유예해야 돼요. 뭐만 없다? 대리권만 없다. 그걸 표현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책 있는 것처럼 이건 이제 물권 해야 되는데 이 물권법 총유 교인 사원총회 결의 없이 행한 대표자 처분행위는 이거 물권법 위반 무효예요. 사원총회 결의 어디야 되거든요. 물권법 위반 강행법규 위반 무효니까 표현들이 나올 여지가 없어요. 표현들은 행위는 유효해야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 지금 36페이지 봐보세요. 36페이지 아까 위쪽에 양괄호 1번 요건 봤죠? 거기 동그라미 2번 기본이 넣고 있습니까? 거기 제목이 또 넘쳐요.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넣고 반괄호 2번 고난론 대리행위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도 체크해요. 거기 작년 정답 5줄. 오른쪽 페이지 방금 본 동그라미 2번도 체크. 그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 이제 129조 나옵니다.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일단 중요한 건 거의 하나 빼고 다 했어요. 자, 129조. 대리권이 소멸했죠. 소멸은 항상 상대방은 상소문 선임 과실, 선임 무과실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시장에서 이런 거 본 적 있나요? 시장에서 갑이라는 새마을금고가 있는데 우리 직원 과장이에요. 그럼 이 직원이 은행을 대리해서 예금계약체를 하는데 시장 상인들은 일해야 되니까 은행에 올 시간이 없거든요. 그럼 이 직원이 오토바이 타고 빨간색 모자를 써요. 상인들을 찾아와요. 시장에. 상인들이 5만원, 10만원 줘요. 받았죠. 그걸 은행에 입금하는 거죠. 이건 내 볼펜으로 통장 손으로 써줘요. 그런 거 본 적 있나요? 시장 가면 있습니다. 지금 수업 끝나고 가면 있어. 와요. 이 사람들 한번 가보세요. 꼭 수업 끝나고 2시 반 그때 와요. 점심 먹고. 그래서 돈 받아서 입금할 대리권 있거든요. 근데 우리 어느 날 잘렸어요. 잘리면 예금계약 체결할 대리권 소멸했죠. 그럼 직원이 잘렸다고 말해야 돼? 말 안 해야 돼요? 말해야겠죠. 근데 말 안 했어요. 그럼 직원이 잘린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열받아서 다시 돈 받았어요. 이렇게. 돈 받고 값 줘요. 도망가요? 당연히 도망갔겠죠. 그러면 대리권이 없는데 해서 이게 무권대리죠. 그러면 값 책임질 만한 잘못했어 안 했어요? 잘못했죠. 자기가 말 안 하니까 또 돈 주잖아요. 그럼 책임져야겠죠. 이게 표현들입니다. 잘못했으니까 도망친 돈 값이 무르지하겠죠. 그래서 얘가 고지 안에서 대리권 소멸 사실을 전혀 값 때문에 전혀 모르거든요. 그럼 값이 책임져야겠죠. 이 표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표현들이 효과가 있는데, 효과. 자, 먼저 양과로 1번은 본인이 책임집니다. 짚어보세요. 표현대리는 아까 성질이 무권대리라 했죠? 자, 법원에서 민사재판은 당사자가 주장한 것만 판단합니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유권대리만 주장해요. 그럼 지금 이건 주장한 적 없어요. 그럼 이건 법원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권대리 주장 속에 표현대리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법원은 유권대리인가 아닌가만 판단하고 표현대리인가 아닌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민사는 주장한 것만 판단한다. 그건 책이 제일 앞에 있어요. 그럼 이게 이제 중요해요. 이게 세 번 중요해요. 그래서 37페이지 제일 밑에 양괄호 2번 체크. 그럼 지금 제가 네 군데 체크해 주셨죠? 그것만 알면 거의 100% 맞습니다. 99%. 표현들은 거의 그밖에 정답이 안 나와요. 자, 과실상계는 어디서 하죠? 보통 교통사고에서 과실 7대3, 6대4 나누죠. 뭐라고 나눠요? 6대4, 7대3 과실 왜 나와요? 과실. 돈. 손해배상. 그처럼 과실상계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만 적용됩니다. 그럼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표현대리는 손해상합니까? 계약을 이행합니까? 아까 무권대리를 이행한다 했죠. 손해배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표현대리는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아요. 따라서 상대방 병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적용이 않기 때문에 본인은 전적인 책임져야 돼요. 과실 있다고 해서 본인 책임이 경감되지 않는다. 왜 그래요? 과실상계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본인 책임은 경감할 수 없다. 전적인 책임집니다. 개칠 밑에 양가로 2번입니다. 4개 체크하셨죠? 그건 계속 방법이 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치고 다음 주 조건기한하고 물권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